그게 말하다가 자꾸 툭툭 끊기고 저러서 답답하신 경험 있으시죠? 말이 생각이 날 듯 말 듯 혀 끝에서만 맴도는 거. 인지심리학에선 이를 설단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설단 현상을 고치려면 우선 말을 많이 절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히렌처입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들, 처음부터 하나도 안 틀리고 술술 말했을까요? 물론 타고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를 포함해 말로 먹고 사시는 많은 분들, 꾸준한 작은 노력에 의해 조금씩 말을 잘하게 된 것일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언어는 근육과 같거든요. 안 쓰면 퇴화하고 꾸준히 쓴다면 기를 수 있는 근력과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걸 다시 한번 실감한 게요. 작년에 제가 가족과 함께 싱가포르로 넘어와서 살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무려 15년 만에 다시 영어로 본격적인 소통을 하게 된 거예요. 와, 근데 오랜만에 영어를 쓰니까 설단 현상이 정말 심각했습니다. 그 뭐였더라? 단어나 쉬운 표현도 생각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제가 15년 전까지는 꽤나 영어 괜찮게 했거든요. 대학생 때 해외 나가서 봉사활동 할 때도 꽤 일상소통을 잘 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사회생활을 하면서 영어를 쓸 일이 없으니까 영어를 쓰는 말 근육이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했던 게 인풋을 늘리는 거였는데요. 근력을 키우려면 꾸준히 운동을 해야 되는 것처럼 매일 영어에 조금씩 노출될 수 있게 앱을 활용하고 영어 문장을 쉐도잉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넘으니까 확실히 예전보다는 자연스럽게 하고 싶은 말이 좀 더 공손하게 나오더라고요. 영어 근력이 예전보다 길러진 거죠. 자, 같은 원리로 오늘 소개해드릴 꿀팁들이 많습니다. 우리말은 매일 쓰니까 불편함을 못 느끼다가 정말 써야 할 때, 중요한 말을 해야 될 때 잘 안 쓰던 단어를 떠올려야 하는데 이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내가 언어 근력이 사라졌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러니까 뭐였냐면요. 말을 자꾸 절고 툭툭 끊으면서 두서없이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막상 떠올려보면 그렇게 특별하거나 어려운 어휘가 아닌 경우도 많거든요. 그럴 때 참 허무하죠. 게다가 단어가 안 떠오르니까 설명이 불필요하게 길어집니다. 막대기 좀 치워주실래요? 막대기? 네? 분폴이요? 네. 맞아요. 순간 단어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막대기요? 네, 대학 시절 단편 영화 만들 때 겪었던 제 경험담인데요. 이후에 동기들은 저를 한 번씩 막대기라고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자, 지금부터 이런 어휘 이슈를 해결하는 과학적인 저만의 꿀팁부터 말이 술술 나오는 비법까지 소개해드립니다. 말이 자꾸 끊기는 사람들의 특징 첫 번째, 어휘력 부족. 네, 단어 생각이 자꾸만 안 날 때 역시 책을 많이 읽어야겠군 생각만 하시고 책을 또 안 읽어서 매번 같은 실수를 반복하시나요? 읽을 거리에 자주 노출되는 것, 절대적인 인풋의 양을 늘리는 것 당연히 효과가 좋은 방법인데요. 조금 막연하게 느껴지시거나 결국에는 각오만 하시고 책을 읽지 않게 되시는 분들을 위해 더 빠르게 효과를 보실 수 있는 다음의 팁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팁을 소개해드리기 전에 퀴즈 하나 낼게요. 자, 히릿들 영어로 객관적으로가 뭘까요? 잠깐 떠올려보세요. 셋, 둘, 하나. 알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시나요? 떠올리신 히릿들은 똑똑이 박수 드립니다. 안 떠오르신 히릿들은 답답하시죠? 저랑 같은 마음이십니다. 제가 갑자기 여기 와서 영어로 객관적으로를 말하려니까 답답해 미치겠는 거예요. 뭐였더라? 알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여기서 꿀팁. 이렇게 기억이 안 나실수록 더 많이 답답한 채로 두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뇌의 특성 때문인데요. 우리 뇌의 특성을 잘 활용하면 훨씬 더 기억을 잘 하실 수가 있어요. 정보가 저장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희미해서 기억이 안 날 때 답답해. 찾아야겠다 하는 인지적 긴장이 생깁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단어가 등장했을 때 더 강한 보상회로가 켜져서 오래오래 기억하게 되는 건데요. 한마디로 답답함은 우리의 뇌를 각성시킵니다. 우리 뇌는 불안정한 정보를 접하면 스트레스를 느끼는데요. 이때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분비됨과 함께 각성, 주의를 촉진하는 노르에피네프린이 분비됩니다. 기억을 더 강하게 잘하게 되는 자극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불편하고 답답한 마음이 드실 때 즐기세요. 자, 이쯤에서 정답 공개할게요. 객관적인 영어로 뭘까요? 정답은 바로 objective입니다. 저도 양껏 답답해한 이후에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 단어가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일상의 대화에서도 중요한 발표 전에 연습을 할 때도 설단 현상이 나타날 때 당황하지 말고 다음에 4단계를 실천해 보시는 건데요. 스스로 단어를 떠올려보고 답답해하고 알게 되고 입으로 다시 한번 말하는 4단계입니다. 그렇지 않고 누가 옆에서 objective 하고 바로 말하잖아요. 혹은 대본이 있어서 읽어서 바로 말을 합니다. 절대 입력이 안 됩니다. 자, 다시 한번 객관적인 영어로 뭐였다고요?
목표, objective. 오늘의 영어 회화까지 텐션을 참 유익하지 않나요? 주변에 많이 퍼뜨려주세요. 말이 자꾸 끊기는 사람들의 특징 두 번째, 문장의 끊김. 말이 자꾸 뚝뚝 끊기고 스스로 좀 전다 느끼셨다면요, 아마 문장과 문장 혹은 한 문장조차 연결이 제대로 안 됐을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프로젝트에서는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이 지금 이제 연결이 안 되죠. 사실 저도 그래요. 갑자기 제가 모르는 분야에 대한 의견을 묻거나 정리되지 않은 생각을 말해야 될 때면 엄청 버벅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미친 듯이 하는 게 있는데요. 바로 키워드 징검다리 3개 찾기.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정리가 안 될 때는 키워드조차 정리가 안 되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머릿속으로 정리가 안 됐으니까 의식의 흐름대로 그러니까 제 말은 하면서 했던 말 또 하고 횡설수설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중요한 말을 하기 전이나 익숙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될 땐 잠깐만 양해를 구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잠깐만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생각을 정리해보고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양해를 구하시고 다음을 재빠르게 해보세요. 키워드 징검다리를 3개만 만들어 보시는 겁니다. 내가 말을 할 핵심 키워드들을 떠올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다음의 말을 이어갈 수 있게 되는데요. 징검다리를 퐁당 건넌다고 생각해 보세요. 징검다리를 보면 돌들이 몇 개 큰 게 있고 우리가 그 사이를 건너가게 되죠. 키워드 징검다리를 만드시면 자연스럽게 문장을 연결하기가 수월해집니다. 주말에 뭐 했어? 뭐 했더라? 집에 좀 있었고 뭐 돌아다니다가 맞다, 영화 보려고 했는데 자, 문장의 정리가 안 되죠? 이걸 키워드 징검다리로 바꿔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주말에 뭐 했어? 뭐 했더라? 주말에 친구랑 영화 봤다. 위키드 재개봉해가지고 놓친 거 다시 봤는데 재밌더라고. 그리고 일요일에는 그냥 쉬었어. 너는? 훨씬 깔끔하고 듣기 편하죠? 이번엔 면접을 예시로 들어볼게요. 본인의 강점을 말해주시겠어요? 제 강점이라면 저는 우선 일을 할 때 열심히 하는 편이고 또 뭐라 해야 되지? 사람들하고도 잘 지내는 편이고요. 일을 할 때 끝까지 잘 하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지는 알겠는데 썩 깔끔하게 와닿지 않습니다. 면접이라면 사실 더 하고 싶은 말을 명료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먼저 키워드를 떠올려 보세요. 한 3가지 정도요. 소통, 협력, 책임감. 제 장점은 소통 능력이 좋아서 협업에 강하다는 건데요. 중간에서 회사와 아티스트를 연결하는 연결다리로, 또 프로그램을 책임지는 연출로서 100건이 넘는 라디오를 무사히 만들어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책임감을 가지려고 늘 노력했는데요. 앞서 말했던 스타일에 비해 훨씬 더 깔끔하고 정돈돼 보입니다. 말이 자꾸 끊기는 사람의 특징 3번째, 구조가 없음. 말이 끊기는 이유, 구조, 나만의 패턴이 없기 때문입니다. 머릿속에서 구조가 없이 정돈되지 않은 상태로 흘러가듯 말하다 보면요, 당연히 그거는 하게 됩니다. 중요한 자리에서는 프로페셔널함이 떨어져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결해주는 패턴을 익히셔야 되는데요. 영어처럼요, 자동적으로 나올 수 있게 나만의 구조화를 시키셔야 합니다. 영어 회화 실력이 가장 빠르게 느는 방법 중에 하나, 바로 쉐도잉이죠. 저도 쉐도잉을 계속하고 영어의 흔한 패턴이나 구문들을 익히니까요, 훨씬 더 말이 필요할 때 자연스럽게 툭툭 자동적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영어 쉐도잉처럼 우리말을 잘 하시는 DJ분들, MC분들의 말을 따라 하시면서 이런 상황에서 이런 접속사를 썼구나, 이런 상황에서 이런 문장을 썼구나 익히시는 것도 좋고요. 나만의 자주 쓰는 패턴화를 시켜두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제가 예전에 미스테리 곡이라는 공포 라디오를 진행하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그때 다른 진행자분이 농담을 하시거나 분위기를 정돈해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말이 좀 늘어진다 할 때 자주 쓰는 저만의 패턴을 만들었는데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아주 깔끔하게 싹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히릿들만의 정리 구문, 패턴을 만들어 보세요. 접속사, 연결어를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여기서 한 가지 더 설명드리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정리하면 제가 추천해드린 또 다른 패턴은 바로 3가지입니다. 제 채널에서 늘 쓰는 3가지 있죠. 자, 우선 3가지 말씀드릴게요. 이러면 우리 히릿들이 보시면서 3가지 기대하시면서 끝까지 듣게 되는 힘이 생깁니다. 상대에게 조금 더 친절히 다음에 있을 나의 말을 예고해 주시는 거죠. 자, 첫 번째로, 두 번째로, 세 번째로. 이렇게 3가지 질러놓고 나면요, 말하면서 하나씩 정리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패턴, 제가 자주 추천드리는 프랩 기법이 있습니다. 주장, 이유, 예시, 주장으로 논리적으로 이야기하시는 연습도 좋습니다. 자, 오늘은요,
나도 모르게 자꾸만 말을 절게 되는 이유 3가지와 이를 개선하는 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정리하면 뾰로롱. 자, 다음 영상에서는요, 오늘의 언어편만큼이나 중요한 말을 절지 않는 법, 비언어편을 준비해보겠습니다. 말을 자꾸 버벅이게 되고 절게 되는 다양한 비언어적 이유들도 있거든요. 빠르게 말을 개선하는 다음 편도 기대해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도움되셨다는 간단한 댓글 한 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히릿들의 댓글은 저에게 언제나 자양강장제 같거든요. 언제나 힘이 펄펄 납니다. 자, 그럼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채널 고정해주신 히릿, 내일도 최고길만 걸으세요. 안녕. 뿅.